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씨가 요즘에 조용합니다. 유승민 씨가 입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을 그렇게도 공격하는데 열중했던 유승민 씨, 물론 자기는 공격이라고 안 할 겁니다. 아주 정당한 비판, 합리적 비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보다도 더 열심히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했던 유승민 씨가 지금 너무나도 조용하다 그겁니다.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무건 수행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씨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기사에 유승민이란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나경원 해가지고 제2의 유승민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기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전에 유승민 씨가 했던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그 각종 언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째 유승민 씨는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제안. 친윤, 반윤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실제 하지도 않는 당내 분열을 조장한 그리고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종의 해당 행위다. 해당성 발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은 각 당대표 후보 캠프에 직책을 맡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개파 줄서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탈락하고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불공평하네 어쩌네 저쩌네 벨소리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애초부터 맡지 말아라 너네들은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여서 비하하고 반대 진영의 지지세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지도,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엔 제재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 씨. 그러니까 이 유승민 씨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경고 내지는 당부, 제안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저주라고 해야 될까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 유승민 입장에선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윤심파리 윤핵관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당대표라고 해서 공천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당 대표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공천권을 휘두를 수 없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류가 항상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상향식 공천 벨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휘둘러서 자기를 반대했던 자기하고 척을 졌던 윤핵관 윤심파리들 윤핵관이 누구고 윤심파리가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절대 공천은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유승민 씨가 실제 그 속셈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도 떠들었던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그걸 믿은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승민 씨 지지율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대선 경선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와가지고 마치 당권주자 호소인 내지는 유일 당권주자 호소인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재발이 저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유승민 씨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당부 제안 경고 이게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자기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게 1월 15일 날 유승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쓴 겁니다. 뭐라 그랬냐?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합니다. 권력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대한민국 아니고 북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었으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씨는 지금 이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 자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었다면 에? 유승민 씨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진작에 이미 유승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동하기 전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서 또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축소하는 그거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가 야당과 합의를 한 건지 야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에 이미 2015년도에 유승민 씨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북한 독재 정권이라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유승민 씨의 반발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씨 뭐라 했냐? 자유, 자유, 자유 이렇게 3번을 쓰면서 대통령은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어떻게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는 없습니까?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겁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겁니까? 윤심 맞춤 윤리를 다시 가동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심을 버리고 윤심의 아부에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승민 씨는 그렇게도 뭐 민주주의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물론 자유 중요합니다. 자유 중요한데 권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고 국민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의 문제로 본다면 국민의힘 당원에도 국민의힘의 헌법과 같은 당헌에도 당원의 권리, 당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당원의 의무가 뭡니까? 당론, 당명을 따라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당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의무, 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승민 씨가 했던 행동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런 각종 날선 발언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 국민의힘을 뭐 마치 일각에서는 저주를 한다는 식으로 예전에 뭐 김세현 씨가 유승민계인 김세현 씨가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저주 같은 이런 유승민 씨의 자칭 합리적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발언들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민 씨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격할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있다 그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에 대한 얘기는 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여기가 북한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이때 당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정진석 뭐 국민의힘 뭐 주류 세력들, 윤핵관, 뭐,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내 할 말을 하겠다. 나는 합리적 비판하는 사람, 나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내 할 말을 하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후에 유승민 씨는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이후에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을 때 21일인가 그때 설 인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면서 뭐 올해는 민생 경제 어려움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머지않은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일한 정진석의 경고 이후 유일한 유승민의 공개된 언행입니다. 자기들끼리 유승민계라고 하는 그 한중 극소수밖에 안 되는 유승민계가 그 내부에서 어떤 짝짝꿍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각종 발언을 쏟아대는 유승민 씨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 페이스북 글 하나만 남아있다 그겁니다. 유승민 씨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승민 씨 마치 자기 혼자만 이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선전했던 유승민 씨, 그런 자처를 했던 유승민 씨는 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설날 인사만 이렇게 딸랑 하나 올려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유승민 씨가 왜 조용한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에는 제8조 1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게 당의 의무입니다. 당의 의무는 뭡니까? 거기에 속한 당원들도 이런 같은 의무를 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진 당원 유승민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당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당을 갖다가 마치 윤석열의 거수기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유승민 씨도 이걸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유승민 씨는 공개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5일 이후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넣어가지고 관련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1215건이 나왔습니다. 1215건. 그 중에서 이런 것처럼 유승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이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또 새로운 게 있었나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1215건을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 행위라고 판단돼가지고 자기가 윤리에 회부될 경우 자기의 정치적 인생은 사실상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그 결과 지금까지 마치 무건수행을 하듯이 그동안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제6조 2항 당원의 의무,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당원, 당규를 지킬 의무. 아까 제가 당원 읽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분명 당원한테도 있다 그겁니다. 둘째, 결정된 당론과 당령에 따를 의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유승민 씨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제11조 2항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이겁니다. 당내 분란을 조장하고 당정 협조관계를 와해하고 반대 진영 지지층에 의존해 집권 여당을 혼란케 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유승민 씨의 행동을 떠나서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해당 행위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간 유승민 씨가 했던 언행이 그 말하는 의도가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유승민 씨 본인이 스스로 가장 잘 알겠지만 제3자가 봐도 유승민 씨의 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도 전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과연 그 유승민 씨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윤리에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유승민 씨는 전당대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조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규정 중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국회의원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국민의힘 이번 차기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언제냐면 2월 2일과 3일입니다. 이전에 만약에 유승민 씨가 윤리위에 회부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1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1항의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 윤리위에 회부돼서 당원권 정지, 이준석 씨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유승민 씨는 피선거권 자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그 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뭐 자기가 뭐 당권 주자, 호소인, 벨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그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냐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뭐 제명 탈당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 당원권 정지만 돼도 유승민 씨는 전당대회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공격을 열심히 했던 유승민, 윤석열 공격수를 자처했던 유승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팀킬 플레이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던 유승민, 그 유승민이 지금 입을 닫고 조용하게 지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월 15일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민주주의 투사처럼 윤석열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이고
북한 독재 정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1월 15일 이후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징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뭐고, 대체 이 사람이 말했던 그동안의 온갖 정치적 발언들은 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